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9월 9일 월요일 마지막 진개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진개수를 진행을 안 했는데, 한 주 두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근황 토크 간략하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바빠가지고 이러저러 해서 좀 바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행도 잠깐 갔다 오고, 그렇게 지냈는데요. 문제는 어제 풀어가지고 올렸고, 요번에 문제가 그러니까 2주 텀인데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적당히 바쁘고, 네, 그래서 문제 풀고, 뭐, 문제는 이제 며칠 전에 다 풀긴 했는데, 올리긴 반큼 올렸네요. 네. 네, 저도 문제 풀어보면서 좀 기하적인 측면들이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재미있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네, 그러면, 김남훈 선생님은 한 20분 정도 늦게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저희끼리 이제 문제풀이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따가 뭐 들어오시면 발표를 하실 게 있으시면 이제 발표를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공유를 할까요? 네, 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크게 보일까요? 이렇게 하면 네, 조금 더 잘 크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문제는 로컬 익스트리머, 그러니까 국소 극값을 찾으라는 거죠. 직역하자면 이제 극값을 찾으라는 건데, 그래서 극대값과 이제 극소값을 찾고, 새들 포인트도 있었는데 전 새들 포인트를 못 봤네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을 이제 찾으라는 문제여서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미분을 해가지고 0 되는 지점을 찾았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얘네 둘을 연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x랑 y가 이렇게 나와서 3,2분의 3에서 이제 f가 뭐 그 값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풀었고요.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도 미분을 해서 x, y에 대한 식을 찾은 다음에 연립을 해서 이제 x가 4, y가 2일 때 그 값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뭘 찾은 거죠? 그 값을 찾은 건가요? 보신 분들. 그 어, 값을 6번, 가진 점을, 6번에 4, 2 맞나요? 저 2, 1로 나와가지고. 저도 2, 1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계속 미분한 건 맞죠? 2x0, 네. y0, 마이너스 4x0, y 미분하면 2y고 6이고. 그러면 뭐가 잘못됐지? 이게 3이군요. 2 나눌 때 이거 잘못 나눴네요. 이럴 수가. 네, 2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2로 나눠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으신 거죠? 네, 네, 그, 네, 그 값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렇게 포인트를 찾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음, 앱솔루트 엑스트리마를 찾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앱솔루트 맥시마와 미니마를 찾으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최대값, 최소값인 거죠. 그래서 fxy가 이렇게 주어지고 바운더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여기 이제 빗금친 영역, 얘네들을 포함하는 이제 빗금친 영역을 이렇게 도메인으로 가지고 그래서 바운더리에서 바운더리만 일단 조사를 했어요. 바운더리만 조사를 하고 사실은 x는 0이랑 y는 0일 때는 이제 매우 쉬우니까 얘가 0 되고 그러면 x제곱이고 그러면 x제곱일 때는 여기 범위에서 이제 0부터 1까지 되겠죠.
x 제곱이니까 1을 넣어도 1이 되니까 0부터 1까지 되겠고 그 다음에 y축 여기 0부터 2까지에서는 이제 얘가 0이 되고 얘가 0부터 y가 0부터 2까지니까 얘는 0부터 4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걔는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만을 저는 찾았거든요. 일단은 여기서만을 찾았는데 바운더리에서는 이제 y는 이렇게 2-2x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얘를 이제 fxy에다가 y 대신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x로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x가 5분의 4인 지점을 이제 알 수가 있고 5분의 4인 지점 했더니 그 최대값이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0, 아니죠. 아 그게 아니고 그 5분의 4 하면 얘가 이제 5분의 4에서 x가 5분의 4에서 이렇게 최소가 되는데 그 그러면 이제 어 요 지점에서 최대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fx가요. fxy가 그래서 0,1을 대입해서 이제 최대값 4를 이제 찾았습니다. 미니멀 포인트는 이제 요 영역에서는 사실은 5분의 4 넣어도 0보다 큰 값이 나오는데 그 미니멀 포인트는 0,0에서 이제 나온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구했고요. 4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이죠. 리즌이 이렇게 원이 되고 그리고 바운더리도 지금 포함을 하고 있고, 그래서 t에 대한 것을 이제 구해라라는 건데, 그래서 t를 x로 편미분 해보고 y로 편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로컬 미니머가 이제 2분의 1, 0이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얘가 0일 때랑 얘가 0일 때 그렇게 해서 찾았고, 그래서 걔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었고, 바운더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걔를 그냥 여기다가 갖다 넣으면 되겠죠. 갖다 넣어서 t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편미분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x로 미분을 해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인 지점에서 음, 네, 그 값이 나와 그 미분한 게 0이 되는 값이 나와서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바운더리니까 y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고 그게 이제 맥시멀 포인트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코멘트 있으신가요? 이게 맥시멀이 여러 개 나왔나요? 지금 계산 중에 그 지금 푼지 좀 돼서 기억이 확실하게 나진 않는데 뭐 조건 안 맞는 거 다 빼고 나니까 한 개만 남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랬나요? 근데 XY 대칭이라 아, 그래요? 미니멈 값에서 대칭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두 개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하고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더라고요. 왜냐면 y 그 x축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지금 보면 함수 자체도. 사실은 x는 상관없고 y가 이제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y만 보면 이제 우함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x축, 그러니까 적도선 기준으로 해서 위, 아래 이렇게 대칭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아, 같습니다. 네, 맞네요. 혹시 또 다른 뭐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익스트림 밸류를 그 파라미터라이즈드 커브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인 거죠.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어떤 곡선의 그 값을 구해라 라는 거고 fxy가 이제 요렇게 주어질 때 이제 t로 미분을 해서 왜냐면 f 자체가 이제 x, y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해도 x가 t에 대한 함수고 y가 t에 대한 함수인 경우에는
그냥 몽땅 다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t로 한 번만 이제 미분을 하면 되겠죠. 상미분을 하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로인 경우에 이제 그 구하라는 거고요. 크리티컬 포인트를 구하라는 거고 그리고 엔드 포인트도 이제 구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함수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fx가 요거, gx가 요거, h가 요렇게 세 가지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이제 도메인을 이렇게 줬는데 얘는 반지름 2짜리 원이고 얘는 반지름 2짜리 요게 이게 반원이었군요. 얘를 못 봤네요, 제가. 그래도 뭐 답은 비슷하게 나왔겠죠? 뭐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그럼 여기가 파이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얘가 없어야 되겠네요. 이런 이런 실수를 얘는 4분원이 나오겠죠? 얘는 4분원이 나오고 그래서 그럼 얘가 들어가는 걸 싹 없애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가 넘어가는 걸 없애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T로 하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 안 보고 문제를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제 마음대로 세타로 했는데 뒤에는 다 T로 했거든요. 뭐 세타로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타로 했을 때 요렇게 넣었고 fxy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타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t에 대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세타에 대해서인데요.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걔가 0이 되는 지점이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인데 근데 이제 그 반원에 대해서니까 얘는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는 로컬 맥시멈이 이제 4분의 파이일 때 그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가 사실은 얘가 루트 2죠. 얘도 루트 2고 그럼 얘도 루트 2고 그래서 얘가 2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타가 0이랑 파이일 때 세타가 0이랑 파이일 때는 이제 저기 빼먹었는데 0일 때는 x가 1이고 파이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0일 때는 이제 0일 때는 1이고 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4분원이라서 t를 이렇게 잡아서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얘만 나와서 이렇게 했고 이번에는 이제 t가 0일 때 2분의 파이일 때를 아까처럼 구했어야 되는데 t가 0일 때는 똑같이 이제 f가 이게 1,0이 나와서 얘가 1이 나오겠고 t가 2분의 파일 때는 0,1이 나와서 얘도 똑같이 1이 나오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랑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두 번째 G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게 제가 요걸 반원인 걸 못 보고 그냥 다 원으로 했어요. 이첫 번째를.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얘네 두 개를 없애면 될 것 같고 얘도 그러면 얘가 두 개가 없어지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미분을 해보니까 이제 요거 미분하면 잠시만요. 그쵸? G가 요렇게 되면 이제 백악 공식을 이용을 해서 요렇게 하나로 만들 수가 있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안 그러시면 그냥 곱함수의 미분법을 써가지고 미분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이제 사인이니까 코사인 미분해서 나오고 이제 2t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4가 붙게 되고요. 얘가 0인 지점이 2t가 2분의 파이, 뭐 2분의 3파이 이렇게 됐을 때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4분원이니까 얘가 없어져야겠죠. 반원이니까 얘가 없어져야겠죠. 얘랑도 없어져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실제로 g를 계산을 해보면 4분의 파이에서는 2가 나오고 4분의 3파이에서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4분원인데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 없어져서 결과는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혹시 여기까지 이제 코멘트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C의 경우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C는 뭐였죠? C는 요런 함수인데요. 근데 여기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라는 이제 그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요거를 그냥 4로 바꿔가지고 사실은 바꿔서 요걸 대입해서 계산을 해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냥 먼저 바꾸고 이렇게 바꿔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분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랬을 때 이제 어 뭐죠? 0부터 파이까지니까 얘가 없어져야 되겠네요. 얘가 없어지고 그래서 t가 0하고 2분의 파이하고 파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그랬을 때 로컬 맥시멈은 0하고 파이일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8이 나오고 그다음에 로컬 미니멈일 때가 이제 2분의 파이일 때 얘는 아니고 그랬을 때 4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범위가 4분원인데 얘를 빼야 되겠네요. 4분원이니까 얘를 빼야 되고 그러면 이제 똑같이 8하고 4가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네, B의 더블 I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어요? B의 두 번째 거, 얘 말씀이시죠? 로컬 미인이 0이랑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왔는데, 로컬민이 0이랑 2분의 파이요? 네, 0이랑 2분의 파이요? 그러니까 네, t가 0일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제가 그런가요? 들은 건가요? 얘가 0일 때잖아요. 음, 얘가 0일 때니까 4분의 파이랑 4분의 3파이일 때가 어쨌든 크리티컬 포인트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얘를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음, 파이, 어떻게, 음, 이게 한번 뭐, 네, 네, 계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김나원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민값이 어때요? 민값. 방금 민값이요? 문제, 네, 요거 말씀. 방금 문제 민값이 2분의 파이일 때 어때요? C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어, 함수. B의 2번, 아, B의 2번, B의 2번, B의 4분원. B의 4분원일 때 저는 T가 0일 때하고 2분의 파이일 때, 얘가 2분의 파이 범위에 안 들어가네요. 예, 아, 진짜 너무 너무 실수로 봤는데. 아무튼 네. 얘는 안 들어가고 그러면 0일 때나 2분의 파일 때, 그럼 0일 때나 2분의 파일 때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0일 때도 0이고 2분의 파일 때도 0이니까 그러면 네, 어 걔가 앱솔루트 민값 되고, 그러네요. 그래서 얘가 0이 되겠네요. 음, 얘가 0이니까. 네네네. 그럼 제가 틀린 게 맞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2가 맞죠. 4분의 3파이가 있으니까요. 되니까. 그쵸? 걔도, 걔도 0이나 파이나 이게 어차피 코사인 사인 중엔 하나가 0이 돼서, 근데 아, 어, 걔는 참, 저 맥스 값이 안 되겠네요. 예, 크리티컬에서 다 맥스민 다 나오겠네요. 그쵸, 그쵸. 네네, 네, 맞습니다.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선형화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증명하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 탄젠트 플레인이 그러니까 접평면이 그러니까 P0에서의 접평면이 그 P0에서 F의 선형화인 것을 이제 증명을 해라 라는 건데 그래서 G라는 함수를 이렇게 놨습니다. G라는 함수를 F의 X, Y는 Y-Z라는 함수로 놓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G를 편미분을 해보면 X로 편미분하면 그냥 FX가 되고 Y로 편미분하면 FY가 되고 Z로 편미분하면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탄젠트 그러니까 그 접평면을 구해보면 얘가 이제 X축 방향 기울기고 그리고 X 제로를 지나고 얘가 Y축 방향 기울기고 그리고 Y 제로를 지나고 Z축 방향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었죠. 그리고 Z0를 지나니까 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Z0는 X0, Y0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탄젠트 그 접평면을 요것만 바꿔서 요렇게 쓸 수가 있고 또는 이거를 이제 Z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요렇게 쓰게 되면 얘가 곧 이제 리니어라이제이션이죠. 그러니까 그 선형화된 어떤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마지막인데요. 어, 스무스 커브라는 건 이제 미분 가능한 그 곡선이겠죠. 얘가 이제 요 어떤 그 곡면에 수직인 것을 이제 보이라는 건데 어떻게 될 때 수직이냐 했을 때 그 그 속도 벡터가 어 그라디언트 F의 0이 아닌 상수배가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수직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그러면 이 커브가 요 그 평면 아니죠 곡면에 수직인 것을 보여라 언제 이제 t가 1일 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V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미분을 했고요. 그래서 t가 1일 때는 속도 벡터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P라는 점은 F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니죠. P라는 점은 이제 R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 1,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라디언트 F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요 점에서니까 X가 1일 때, Y가 1일 때, Z는 뭐 상관없고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더하기인데 네, 여기 더하기로 고치겠습니다. 더하기인데 이게 2i 더하기 2j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 4배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곱하기 4 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직이다. 그러면 곡면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어떤 곡선이 딱딱 와서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간다고 치면 여기서의 이제 곡선의 접선 벡터를 그 구해보면 이제 얘가 그라디언트 F랑 평행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얘는 접하는 곡선이다라고 해서 어, 이번에는 그라디언트 F의 수직이면 그러면 접한다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얘가 얘 접하는 것을 어, 보이라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또 열심히 미분을 해서 이렇게 V를 구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T가 1일 때는 V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P는 여기 아래다 또 대입을 해서 P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라디언트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111을 대입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랑 그러면 수직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내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내적해가지고 0 되면 이제 수직인 게 맞고 실제로 계산해 보면 얘네 둘이 1, 얘네 둘이 1, 얘네 둘이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이게 다 더하면 0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 접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63번 잠시만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13번이에요. 네, 여기에서 그 지금 풀어 놓으신 걸로는 그 그레디언트 오브 GX의 수직한 벡터가 곡면의 접평면이 된다는 거를는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레디언트의 수직한 그 평면에 대해서만 지금 밑에 보이셨고, 그게 곡면에 곡면의 선형화인지 요거는 그 추가적으로 저는 그 레벨 셋이랑 그레디언트 수직이라든지 그 레벨 셋의 형태 이런 거 통해서 따로 보였거든요. 어, 이게 레벨 셋이 그 곡면이 해당되는 거다 이런 걸 보였는데 그것까지 필요할까요? 음, 그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그러면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네. 조금만 확대가 되나요? 잠시만요. 괜찮으세요? 네. 네. 그 아까 그 그레디언트의 수직하는 Gx라는 G라는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취한 것에 수직하는 평면이 그 탄젠트, 어, 리니어라이제이션 지금 그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랑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는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지금 여기에서 보여야 되는 게 여기 곡면의 선형화가 지금 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요거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레디언트 그 식이 fxy는 g라고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요 관계를 사용해서 한쪽으로 넘기면 아까 했던 것처럼 그 fxy-g는 제로라는 식이 나오고 요 앞에 식을 g라고 가정을 해서 저도 문제를 풀기 시작을 했고요. 그레디언트랑 레벨셋이랑 수직이 된다는 거를 지금 앞에서 했죠, 이거. 네.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네, 요거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 요 그레디언트에 해당되는 0에 대한 레벨셋을 한번 구해봤어요. 지금 강의 노트에 있는 거랑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그 0일 때 함수 값이 0이 나오게 하는 집합이 레벨 셋이 되니까 요 역함수를 취한 게 그 레벨 셋에 해당되게 되고 요거를 그대로 풀어보면 앞에 gx가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요게 0이 되게 하는 점들의 집합 요게 그 서피스가 되고 요게 그 z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xy equal g가 되니까 우리가 기존에 원래 구하려고 하는 요 서피스에 해당되는 점들의 집합이라는 게 요 레벨 커브가 그 서피스에 해당되는 집합이라는 게 여기서 구해졌고 그레디언트가 음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여기 접평면에서 수직한다 요런 관계를 여기 그 레벨셋이랑 그레디언트가 수직한다는 요기에 의해서 구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밑에 했는 거는 앞선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이고요. 제가 추가로 보였는 게 그 레벨셋이 그 서피스에 해당되는 거다. 그리고 레벨셋이랑 그레디언트를 수직한다는 관계를 사용해서 그레디언트 벡터에 수직하는 평면이 레벨셋의 접평면, 접평면이다. 요거를 추가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약간 굳이 그것까지라는 생각으로 저 밑에 것만 했거든요. 네.
이게 그레디언트만 그냥 저 식이 나온다는 걸 보일 거면은 얘랑은 관련을 바로는 못 보잖아요. 네, 네, 그렇긴 하죠. 네. 음, 네, 저것도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그 G 역함수를 쓰셨잖아요. 네. 어, 다변함수에서 역함수를 저렇게 써도 되나요? 혹시?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요거 레벨 커브는 그냥 역함수 말고 뭐 L 제로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표기는 다르게 써도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요 점에 대해서 0이 되게 하는 요 위에 식에 해당되는 커브를 찾는 거니까 그냥 표기는 이런 식으로 했다. 그냥 점의 집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냥 그 인버스 이미지 정도로 생각하면 네. 0 값이 되게 하는 X, Y, Z들의 순서쌍을 모은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표기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네. 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그래프 좀 그려본 거 보여드리면 이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요런 이게 뭐라고 하죠? 호물면이요. 포물면, 네, 포물면에 타고 가는 요런 모양으로 커브가 나오고 접평면이랑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접평면에 들어가는 벡터가 나온 어, 벡터가 나온다. 요런 거 볼 수 있고 그 앞에 문제에 대해서는 포물면을 뚫고 들어가는 커브 모양이 나오고 얘도 그레디언트랑 방향이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데 저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네.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 그레디언트 벡터가 공면에 수직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음, 그레디언트. 예전부터 받아들이긴 했는데 왜 수직해야 되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피키니사님 해주세요.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음, 그냥, 저는 되게 처음 그냥 그레디언트를 배우지 않고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냥 일변 함수에서는 미분하면은 접선이 나오니까 미분하면은 약간 그럼 평행하는 라인들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수직이라니까 그냥 수직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왜 저게 수직하지? 라는 데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일변함수에서는요, 뭐지? 이게 이제 그 전에 했던 건데요. 일변함수에서는 그럼 제가 다시 공유를 할까요? 네. 아,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벨 커브랑 그레디언트 여기 관계에서 나오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일변함수 같은 경우는 뭐 이거 그냥 이걸로 이런 커브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접하는 거잖아요. x 여기가 이제 fx 그리고 얘가 y는 fx. 그러면 사실은 얘가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f 프라임 x다. 뭐 예를 들어서 a고 a고라고 하면 f 프라임 a다라고 나와서 이 직선을 y는 f 프라임 a의 x 마이너스 a의 fa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이 f 프라임 a라는 게 요거분의 요거도 맞지만 왜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벡터로 만들 때 음, 이게 직선이 있고 여기가 이제 방향 벡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라고 치고 여기가 a고 요쪽이 이제 u라고 해서 u1, u2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a는 뭐 a, b라고 하고요. 그러면 어떤 x, y가 그럼 이게 x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x는 방향 벡터로 표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u1의 x 마이너스 잠시만요. 아니지. x는이 아니죠.
그러니까 U1에 x-a 더하기 U2에 x-b는 빵.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이거는 방향 벡터의 입장에서고, 아, 이거 y죠. 그러면 얘를 y를 정리를 해보면, U2분의 U1의 x,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나올 거고, 잠시만요.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얘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f 프라임 a도 사실은 이제 이게 델타 x고, 여기가 이제 델타 y라고, dx라고 할게요. dy. 그래서 이제 dy dx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걔가 마이너스 u1분의 u2 이런 형태로 나올 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그거를 그거를 이제 그 살펴보면 직선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평면에서 하듯이 사실은 이 점을 지나고 수직인 벡터가 있어서 그럼 여기 수직인 벡터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뭐 u2, u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그걸로 이제 우리가 그 3차원에서 평면 만드는 것처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똑같이 그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얘처럼. 음, 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얘랑 내적해서 0이다를 실제로 해보면 내적해서 0이다로 하니까 그럼 마이너스 U2 x 빼기 a가 이제 어떻게 되죠? U1의 y 빼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사실은 뭐 내적해서 0이다. 내적해서 0이니까 얘도 내적해서 0이죠. U랑 이제 요 n이라고 하면 n 벡터가 내적해서 0이 되니까 그러면 아 얘도 이제 내적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플러스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걔를 다시 뭐 U1, U2의 관계로 바꿔보면 그거를 이제 결국에는 이제 y는 결국에는 U1분의 U2x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 그러면 요 얘를 통과하는 직선이랑 이 직선이랑을 살펴봤을 때 이제 아 잠시만요 조금 꼬이는데 혹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혹시 아시겠나요? 네네네. 알 것 평면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한 게 그런 식으로 된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정리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레디언트는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일단 네. 근데, 네, 저는 항상 기울기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했어가지고, 제가 확실히 부족한 부분이 하면서 많이 보이는 게, 오늘 가져온 것도 좀 그런 거거든요. 그, 삼각함수라든지, 이과 부분을 좀 안 다뤘던 거나, 그리고 벡터로 직선의 방정식이나 방정식들 매개화하는 게 확실히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용도 벡터의 관점에서 어떤 곡선을 매개화하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 관점에서 미분계수를 다시 보면 저게 저렇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게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 저는 뭐 수업 저기 수업적으로 식으로는 그렇지만은 이 그레디언트 그 접선이나 접평면은 말하자면 그 점에서 여튼 변화가 가장 그러니까 그게 접선이나 접평면을 원래 그 곡선이나 접 그 서페이스의 그 근사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지금 오늘 문제도 있지만 기가 있는 게 접 평면으로 그 변화가 가장 적은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그 점에서는 순간적으로는 0이니까 그 변화율이 가장 적은 거니까 그렇고 근데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그 레벨 커브나 레벨 서페이스를 생각하면 어떤 시원인 어떤 레벨
서페이스에서 다른 는 C2라는 레벨 서페이스로 변화가 가장 큰 쪽을 가리키니까 가장 적은 걸 가리키는 접선이랑 가장 큰 쪽을 가리키는 그 그라디언트가 어, 수직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예 평면 상에서 각 방향별로 그 접하는 그 자르면 곡선이 나오잖아요. 한 단면에 대해서 그 단면에 대해서 각각 수직하는 점에서 접하는 벡터들을 다 그려보면 탄젠트 평면이 나오는데 그게 방향 도함수로 정의가 되니까 방향 도함수가 또 그레디언트 벡터로 정의되니까 이게 정의에 의해서 탄젠트 플레인에 수직하는 음. 그레디언트 벡터가 탄젠트에 수직하게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전에 공부했을 때. 지금 잠깐 생각했는데 이걸 아마 1차 함수 쪽으로 내리면 되게 생각이 이상해지는 게 함수에서는 점과 점이 지금 2차에서 레벨 커브나 레벨 서페이스에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힘들어지네요. 생각하기가. 근데 아무튼 그 그레디언트는 레벨 서로 다른 상수의 레벨 그 높이의 레벨 커브나 레벨 스페이스 서페이스 쪽으로 가는 쪽으로 그레디언트가 구해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공유를 중지하고요. 혹시 또 문제 풀어주실 분? 제가 조금 다른 거 몇 개만 좀 공유할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다른 거 지금 이제 이 문제 취지는 그 어, 2차 미분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어, 익스트리마 값들을 얻으라고 한 건데 지금 그 해보면은 이제 요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점을 지나는 어떤 원을 그려서 이 문제는 그 원의 지름이 가장 큰 원의 지름이 fxy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크로스로 하는 셈 치고 이제 했는데 당연히 요 그 지름이 0인 원의 지름 0 그게 이제 미니멈 값이 앱솔루트 미닌 값이 될 거고 그 로컬 값은 어디쯤 될 건데 맥스 값은 당연히 요 0에서 요 점 가장 멀리 떨어지는 요 점을 지나는 요 원의 에, 반지름 그러니까 2가 앱솔루트 맥시멈 값이 될 거라고 해서 그 실제하고도 맞았습니다. 음,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그 이거를 그 이 취지를 살려야 되는지를 잠깐 고민했어요. 체인 룰을 진짜 써야 되나? 그 실제로 이렇게 해놓고 그냥 T로 미분하면 되는데 아, 이, 이, 이 문제 취지가 뭘까요? 꼭 이렇게 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문제를 잘못 이해한 걸까요? 흰룰을 쓰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굳이 생각이 안 했거든요. 그냥 그래서 읽으면 너무 간단해서 이게 저도 왜 이걸 굳이 이 체인 룰을 쓰라 그랬을까? 그래서 잠깐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1이 여기가 정의역이고
2가 이제 여기가 정의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커브, 레벨 커브가 이제 여기 직선인데 지금 이 문제는 x 더하기 y는 c니까 그거 이제 레벨 커브가 c가 이제 올라가 이쪽으로가 c 값이 커지는 거니까 경사가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키장 같은 이렇게 스키를 이렇게 타는 방향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 요게 이제 C값 이 Y절편이 아마 C값이 될 거고 그래서 당연히 1번 이쪽에서는 얘값이 얘값이 이제 앱솔루트 미nim 값이 될 거고 그 정의역이 절반 4분 원에서는 요 값이 그 앱솔루트 미니멈 될 거고 두 정의역 모두 요 값이 앱솔루트 미니멈 값이 돼서 그렇게 해서 요 Y절편이 네, 그 값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는 안 풀었나요? 이 문제는 아니네. 디케이님 어떠세요? 네, 저는 올려놨습니다. 아, 그러시군.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이제 요 라지스트 볼륨 했으니까 그 볼륨에 해당되는 fxyz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제한이 되는 g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어떤 곡면이 이렇게 곡면이 접하는 요때에 그 그라디언트가 평행하다는 그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래서 얘 그라디언트 싹 구하고 그래서 얘 구해서 요게 지금 미지수가 4개니까 4개면 이제 다 풀린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칭이니까 일단은 각각에 대해서 다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고 얘를 이제 XYZ로 나눠서 약간 변형을 얘 써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고 그게 네, 이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해서 지금 하자면 x가 36 아까 EYEZ라서 다르게 나왔는데 x가 36 YZ가 18일 때 부피 그 제한된 거에서 부피가 계산 귀찮아서 이제 이렇게 써왔는데 고등학교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음, 그 요런 제한은 되는 데서 요런 곱한 형태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또 한번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고 그래서 4 돼서 XYZ가 요런 값이 나왔는데 뭐 앞에 답하고 좀 일치시키려고 이렇게 다시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건 좀 설명을 드리면서 좀 개념이 맞나를 봐야 되는데 개념은 이 저평면을 어 y에 편미분하면 그 저평면에 이 직선이 하나 생길 거잖아요. 그걸 ty라고 놓고 x 쪽을 tx라고 놨습니다. 그래서 이 tx, ty로 이 저평면이 어, 공간이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그 tx, ty의 그 방향 벡터를 vx, vy로 놓고 그러면 이 저평면에 그 노멀 벡터가 vx, vy에 수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이디어를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tx는 이렇게 될 거고요. ty는 이렇게 될 거고 xy에 더 편미분하는 거니까 나머지 다 지워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방향 벡터는 이렇게 된다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된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벡터가 이거에 둘 다 수직이니까 두 개를 크로스 벡터를 취해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와서 그걸 다시 이런 형태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단 앞으로 빼놓고 그래서 요런 그 노멀 벡터를 가지는 저평면은 우리가 요렇게 된다는 걸 요런 방정식을 가진다는 거를 이렇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아예 처음 이런 개념을 이 커브가 서페이스에 노멀한다 이런 그 완전히 처음 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 이 개념이 맞는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제 아 이런가 보다 했는 건데 요런 이제 서페이스가 있으면 어 커브가 이거를 노멀이라고 하나요? 맞나요? 커브가 요렇게 싹 딱 되면 요 점에서 요 커브의 속도 벡터가 요렇게 될 거고 요 속도 벡터가 이러면 그 평면에 어? 대해서 커브가 그 커브의 전평면이랑 동일한 방향이 아, 되게 되니까 요게 그 아, 다음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 다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 모양은 이렇게가 아닌데 일단 접하는 그냥 이렇게 단순히 접하면 다음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이고 원하는 내용이고 아, 진짜. 66번에 해당하는 건 아, 아예 네. 그 커브에 직선으로 수직하게 뚫고 들어가는 아, 그런 모양. 마, 근데 저도, 이게 이상하다. 왜, 이걸 왜 노말이라고, 내가 잘못해놓고 왜 노말이라고 했을까?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그래프 띄워볼까요? 아, 네네. 네. 제가 다 요거 끝내고 네. 한꺼번에 보여주시죠, 뭐. 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무슨 현장을 보고 계시냐면, 그림의 개념을 완전히 착각하고도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는 거가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서는 RT, 뭐죠? 속도 벡터를 구했습니다. 속도 벡터를 구해서 T는 0이라는 P0에서 속도 벡터를 이렇게 구했고, P0를 먼저 구했습니다. P0를 먼저 구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P0를 구했고, 그래서, 그라디언트 F가 있고, 그 다음에 그 P0에서의 그라디언트 F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한 속도 벡터는 속도 벡터가 속도 벡터가 그라디언트 벡터의 4분의 1배 상수배 0이 아닌 상수배니까 그래서 요거를 RT와 이 서페이스가 수직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음, 언제 아, 오쏘고나라면 네, 네, 아까랑 다르게 속도 벡터가 델 F의 오쏘고나란 거니까 비슷하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P 이렇게 하고 속도 벡터 구하고 P0 구하고 P0에서의 델 F 구하고 해서 아까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속도해서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네. 음. 그림 볼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그림 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그 뭐죠? 노멀이면 그 옷감에다가 바늘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런 거 지금 음, 생각했고요. 음, 그다음에 뭐죠? 탄젠트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슨 뭐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뭐 화살 같은 게 옆으로 싹 스쳐 지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상상을 그러면 좀 그 네. P0에서 아주 그 국소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늘로 이렇게 톡 찌른 거라고 볼 수 있고 네. 얘는 처음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바느질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옷감 싹 뜨듯이 예, 네. 그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그림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까 봤던 것처럼 얘는 그 지금 여기 회색 점선이 속 그 움직이는 벡터거든요. 아, 그 t에 해당하는 커브거든요. 요거 보시다시피 여기 점에서 여기 수직 그 접평면 안에 들어가 있는 벡터로 표시된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요게 서페이스 따라가니까 그 앞에 문제는 아까 봤던 것처럼 접점에서 그 방향이 그레디언트 벡터랑 평행하다는 것을 그래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박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건이 어, 4개잖아요. 그 0보다 x, y, z 모두 0보다 커야 되고, 그 박스에 해당하는 그 변의 그게 변의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고, 또 108보다 작고 0보다 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최대 값을 원하는 거니까 일단 0부터 108까지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 0부터 여기 X, Y, Z 전부 다 부등식으로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 그 한, 어, 3차원 공간을 8등분 했을 때 한 뭐라고 하죠? 이게 한, 구역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고 또 여기 그 부등식 조건이 그 여기 4개 합쳐서 뭐 108보다 적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 평면 밑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최대를 원하니까 108에 딱 맞는 조건만 보면 이런 식으로 평면이 나오게 됩니다. 구했을 때 여기 안에서 극값을 구했을 때 극값을 구하면 그 여기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각 편이 0이 되는 지점이니까 그 얘는 그 YZ 평면이면 X가 0이 되고 또 XZ 평면이면 Y가 0이 되고 XY 평면이 에 해당되는 거면 Z가 0이 되니까 아예 꼭지점은 다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안에서 극값만 구했을 때 요 점이 나와서 요 점이 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 여기 네 그래프 살펴보니까 여기 2점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문제에 해당하는 점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 부분도 첫 번째는 그 볼록한 이런 모양이고 두 번째는 그 새들 포인트 이쪽으로는 맥스인데 반대쪽으로 민이 되는 새들 포인트고요. 그 어, 파라메트릭 서페이스에서 탄젠트 플레인을 구하는 요 문제는 한번 다른 식으로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A에 대해서 구하는 거는 뭐 이전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그 문제라서 그 강의 노트에 있는 문제라서 뭐 구하는 방식 같은 거는 다 아실 것 같고 그 다른 첩에서도 한번 탄젠트 플레인을 구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A 점에서는 그 편미분 벡터가 그 탄젠트 플레인의 그 벡터 2개가 나오는데 얘랑 얘가 다르게 나오는 거를 그래프 상에서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그 벡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를 가지고 잠시만요. 어, 그 미분 기하 쪽에서 살펴보니까 요런 벡터를 곱해서 나오는 값들이 얘 점에서 내적을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XX, YX, YY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했던 그 탄젠트 플레인을 결정하는 2개의 벡터들을 그 내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니까 그 두 번째 B 포인트에서는 그
대각 원소가 크게 나왔는데 요게 그 의미를 검색해서 살펴보니까 공간이 얼마나 늘어났냐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상으로도 살펴봤을 때 A 쪽보다 B 쪽이 그 공간이 더 늘어난 거를 그래프상에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뭐 요런 값들을 활용해서 공률 같은 걸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구해보니까 그 첫 번째 점 A점에서 의 공률이 실제로 우리가 보기로도 여기가 더 휘어져 있잖아요. 이쪽으로 할수록 점점 평평해지고 이런 것도 어, 계산 공식에 맞춰서 때려 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얘가 더 공률이 낮은 걸로 나왔다.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관찰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김나원 선생님 뭐 하실 거 네. 네. 저는 진짜 별 내용 아니고, 맨 처음 문제만 좀 건드리다가 학원 가야 돼가지고, 시간이 안 나가지고 말았는데, 저는 이거 처음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최대한 뭔가 미분이 없이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차 함수 문제 풀 때 이제 대칭성 사용해서 이제 그 값을 뭔가 찾는 일변수일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까를 처음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가보려고 했는데, 일단 그래서 X에 대해서 묻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묶이고 그리고 Y에 대해서도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은 뒤에 요 텀이 남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남게 되면은 지금 얘네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얘는 플러스가 붙어 있어서 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생각처럼. X랑 Y가 같이 움직여 버리는데 그건 또 원래 방향이랑 또 다르게 움직여 버리니까 얘는 지금 제곱으로 묶여 있으면 여기는 어찌됐든 때려주고 또 양수가 나오면 그거에다가 음수가 붙을 텐데 얘는 뒤에 그냥 양수가 붙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찾아봤는데 그래서 x랑 y가 여기서 2분의 3일, x가 2분의 3일 때, 그리고 여기서 y가 0일 때니까 이렇게 넣으면 4분의 25라는 값이 나오고, 그리고 또 얘가 0이 되는 거를 생각을 한다. 요 앞에는 y가 0일 때고, 그리고 x가 2분의 3일 때, 여기 y가 3이 될 때 또 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니까 둘 다 4분의 25가 나와서 4분의 25로 뭔가를 설명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존에 하던 대로 이제 편미분을 했는데 편미분에서 그 값을 찾으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값에서의 값을 확인해 보니까 얘가 더 큰 거를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 고민은 그랬어요. 그 미분 없이 최대값을 과연 찾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미분이 아예 없이 하는 건 조금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미분이 전혀 없이 가능할지를 해보니 대선에서는 좀 불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미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골칫거리는 결국엔 이 항인데 요 항이 이제 x, y가 모두 변하니까 이 모두 변할 때 요 앞에 텀을 묶어서 얘네들을 뭘 뒤지고 묶고 한다 치더라도 x, y가 한꺼번에 변할 때 요 놈이 해결하기가 좀 어려우니 y를 일단 고정을 시켜보자라는 선에서 미분을 결국엔 써서 편미분으로 y만 좀 취해주고 y 자리에다가 2분의 1x를 대신해서 대입을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결국에는 y의 변화가 먹는 지점이 제가 찾는 이 극값이 되는 요 지점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게 0이 되는 지점에서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림을 그려보니, 이게 어떤 경로가 있고, 그 경로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을 텐데, 근데 y가 0이, y의 변화량이, 델타 y의 변화량이 없어지는 지점을 한 선으로 잡으면, 요 선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x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그 값들이 생길 텐데, 요거를 잡는 건가요? 그리고 요 선 위에서 계속해서 생길 텐데, 그 중에서 하나를 찾는 게 결국에는 요 이참수로 만들어진 꼴이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경로를 이렇게 잡으면 거기서는 이제 무수히 많은 이렇게 포물선들이 계속해서 생길 텐데 거기서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결국엔 그게 답이 되겠구나. 그래서 y 대신에 2분의 1x를 집어넣어서 풀어보니 역시나 예상대로 그 이차 함수 꼴이 나왔고 그걸 신나게 이제 묶어주니 그대로 이게 그 값이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고등학교 수업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통계에서도 하는 내용들도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이제 다룰 수 있는 함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생각보다 많은 함수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몇 함수로 다룰 수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한 것 같고. 그래서 요새 저는 이게 참 당연하면서도 좀 신기한 게 결국에 그 기존의 다항함수, 특히 이차함수, 그리고 무리함수, 그리고 유리식으로 써진 유리함수의 꼴, 그리고 로그함수, 그리고 지수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모두 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스케일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 폭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가 존재하고 그리고 P랑 Q라고 하는 그 시작점, 고정점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로케이션을 결정하는 파라미터가 존재를 해서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함수 꼴이라고 하더라도 그 T로 치환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 고정점이 생기고 그 고정점에서 얼마나 이동했는지 로 하면은 아무리 어렵게 생긴 복잡한 꼴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참 쉽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요 앞에서 갑자기 미분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한쪽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서 그 값을 걔를 고정시키고 나서 걔를 한 변수로 치환을 해줘서 생각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2변수, 3변수, 4변수 같은 엄청 많은 다변수 상황에서도 1변수로 결국에는 끌어내릴 수 있고 1변수로 끌어내리겠다는 소리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요 몇 되지 않는 함수로 그래프를 그리든 어떻게 하든 짬뽕시켜서 그 고등학교 때 킬러 문학으로 나오는 합성 함수의 그런 거나 그런 거를 써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아, 결국에는 다룰 수 있는 게 별로 안 되구나 라는 선에서 여기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그 통계학 보면은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은 이제 보통 이 스케일 파라미터나 로케이션 파라미터를 지수 분포가 이해 어떻게 생겼죠? 갑자기 너무 오랜만이라 깜빡했네. 람다 x 마이너스 인가요?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보통 얘기를 할 때 요 람다 값에 따라서 이제 그 요 모양 생김새가 달라지고 그리고 p 값에 따라서 중심 위치가 변한다라는 선에서 그 요 단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얘도 똑같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도 생긴 거는 엄청 어렵고 복잡하게 생겼는데 정리를 조금 해보면 어 얘가 곱해져 있는 지수에서 곱해져 있는 꼴이니까 어 그러네요. 곱해져 있는 지수에서 덧셈이 풀리는 거죠. 2에 x 플러스 y가 그럼 제가 생각을 좀 잘못했는데요? 이거죠. 네네, 맞아요. 그럼 곱해져 있으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어, 뭘 하신 거죠? 그쵸, 잠시만요. 그쵸. 여기서 얘를 얘로 쪼갰거든요. 그럼 이렇게 쪼개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게 쪼개면 안 되죠. 네네, 네. 이거는 제가 좀 실수했는데, 그러네요. 이건 제가 실수했네요. 근데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텀을 그냥 그 전체 적분하면 1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곱해주는 항일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x-뮤 꼴이니까 뮤가 그 위치를 정하는 파라미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시그마는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정리돼서 시그마의 값에 따라서 그 6 시그마라고 보통 하나요? 요 평균 근처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모여 있는지 공정해서 그 할 때 하는데 예, 시그마 값에 따라서 이게 생김새가 이렇게 결정되거든요. 분포의 생김새가. 그리고 뮤 값에 따라서 이렇게 중심 위치만 이동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약을 하자면 아무리 어렵게 생긴 꼴이더라도 그 저 위에 함수 꼴로 내려서 생각을 해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좀 쉽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번에 징계수 하면서 제일 좀 많이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많이 풀지 못했던, 도전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보면 삼각함수에 대해서 좀 개념이 좀 부족해서 그거를 자유자재로 다루지 못하거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뭔가 벡터로서 어떤 곡선을 매개화할 때 그거에 대한 직관이나 생각들이 부족하거나 약간 그런 면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문제 푸는 것도 두 개의 자유도의 방향을 갖고 있는 그런 위의 문제도 어떤 하나로 제한을 하기 시작하면 편미분이라는 걸 조금 사용을 해서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벡터나 뭐 두 번 미분하고 막 이런 개념들을 잘 몰라도 한 경로를 그 값을 찾고 그냥 그 다음 그거를 이제 치환을 해서 전개를 해주면 이차함수꼴로 결국엔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게 끌어내려서 생각을 한다는 개념이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풀다가 여기서는 조금 고민이 생겼던 게 뭐냐면 얘를 얘도 똑같이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고 x 자리에 값이 나온 이게 0이 된다라는 선에서 x는 2y가 나와서 대신 대입을 해줬어요. 그래서 대신 대입을 해주니까 그 앞에가 음수가 나오는 2차 함수 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좀 여기서 최대점을 가지겠다. 근데 그 DK 선생님 거를 보니까 이게 안장점이 되는 그 함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이렇게 생겨야 될 텐데 그러면 x는 최소값을 갖는 그런 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새들 포인트가 되니까 y는 분명히 그 x를 고정시켜주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 최대값을 갖는 애니까 얘는 최소값을 갖는 애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어렴풋이 그냥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해보니 또 다시 y에 대해서 이번엔 편미분을 해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된 애를 집어 넣어주고 나니 얘도 음수가 나오더라고요. x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건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제 편견에 의하면 x를 고정시키고 나면은 y에 대한 변화만 있으니까 그게 크리티컬이 최대값을 가지면 x에 대한 변화량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y를 고정시켜 주고 나서 x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니까 얘도 그렇게 최대값을 갖는 애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꼭 이어져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그 이제 두 번 미분을 해주고 나서 그거를 요거 이렇게 해서 이게 0보다 크면은 이제 그쪽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나오고 이게 안장점이 나오는 게 얘가 0보다 작을 때인 거는 알고 있으니까 두 번 미분하면은 그게 된다는 건 알겠는데 해시안을 하면은 근데 그거 없이 어떻게 알 순 없을까라는 게 조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네, 해시안에서 문제를 푸는 거하고 별개로,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본질적인 개념을 뭐 제가 아주 좋은 예시가 됐는데, 본질적인 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도 문제는 풀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그 행렬에 그 부호를 해가지고 찾을 수는 있겠는데, 가만히 이런 지금 생각하신 거랑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헤시안 벡터를 보면, 그 헤시안 벡터가 이제 2 곱하기 2로 나오면, 걔가 이제 컬럼 스페이스로 해서 컬럼 스페이스 두 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컬럼 스페이스 하나는 fxx, yx인데, 어차피 fyx가 fxy랑 똑같으니까, 하나는 fxx고, 하나는 fxy. 또, 그렇게 되는 거, 그 벡터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fx를 네, x로 한 번 더 편미분 한 거하고 y로 더 편미분 한 거가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벡터가 있고, 그 네, 다음에 오른쪽에, 그러니까 두 번째 컬럼 쪽은 fy로 먼저 편미분을 해주고, 음, 그거를 x 쪽으로 봤다가 y 쪽으로 봤다가. 근데 이제 xy가 축으로 보면 x에서 y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 크로스 벡터 Y 하면 이제 Z가 나오니까 Y가 음, X보다 위상으로 2분의 파이가 앞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HF, 그러니까 H 걔 이름이 뭐죠? HF? 허, 커미션. 해, 허미션. 네. 어, 허미션 벡터가 이루는 그 컬럼 벡터의 그 벡터 스페이스가 이 왼쪽 방향으로 돌면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아니, 정상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왼쪽 방향으로 돌면 그러면 그게 제대로 악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새들 포인트 같은 그런 공간, 비틀어진 공간 아니고 어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일관된 모양을 그리는데 보니까 세트 포인트에서는 그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 컬럼 스페이스 그 벡터 행렬의 커미션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가 이루는 공간이 이 그렇게 안 만들어지고 역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Y가 먼저 오고 X가 오는 것처럼. 그러면 저희 보면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그 왼쪽으로 도는 놈을 구하면은 그 면적이 양수가 나오는데 그, 저도 지금 말하면서 잠깐 헷갈리는데, 어, 또 약간 좀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허미션 벡터의 그 벡터 스페이스, 컬럼 벡터가 이루는 벡터 스페이스가 그 첫 번째 컬럼 스페이스와 두 번째 컬럼 벡터가 가지는 그 방향, 유상차, 그거에 따라서 그 왼쪽으로 돌면 아주 일관된 모양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그 로컬 민을 갖든 로컬 맥스를 갖든 일관된 딱 그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비틀어지더라고요. 제 관찰은 그랬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저도 그 라인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약간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으면서 살짝 어, 모르겠어요. 저도 얘기하면서 헷갈리. 근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긴 하거든요. 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그런 근데 여기 그걸 쓰셨네. 저기 저 그 어.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요 허미션 벡터, 아니, 허미션 행렬을 예, 예, 아, 이거 지금 거기를 따라서 쓴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예, 예. 그러니까 원래 모양에서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그 같으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그게 뭐가 하여튼 어, 말하면서 더 모르겠네. 그게 외적을 한 거를 생각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외적, 외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 네, 그 열 벡터끼리 했을 때 그 네, 저기 fxx랑 fxy 열 벡터가 하나가 있고 네, yx,yy가 하나가 있고 근데 걔네 둘이 외적을 했을 때 네, 양수가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른손 법칙이라고 알고 음, 있는 네, 그 네, 네, z 양수 방향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뭐 크리티컬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 네. 음수가 나오면 그게 반대로 가야 되니까 그쵸, 그쵸. 그러면 z 음수 방향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크리티컬 포인트가 안 나오니까 새들 포인트라고 거기는 약간 조금 애매한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안장이 그 DK 선생님 그림 보면 위쪽을 보면 그 두 번째 컬럼 같이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 보이는데 또 아래쪽으로 보면 그게 하여튼 모양이 하여튼 일관된 어떤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X를 먼저 미분하느냐, Y를 먼저 편미분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너무 음, 당연하겠지만 그 HF가 0이 나오는 HF가 그 절대값이 아니 저 크기가 0보다 큰 놈을 그 제가 몇 문제 해봤는데 가우스 소거법으로 쭉 끝까지 해보면 어차피
그 단위 벡터를 컬럼의 단위 벡터를 구하면 1001이 나와요. 마지막에는 다 1001. 그러니까 x, y 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새드 포인트는 011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yx가 음, 뭔가 방향이 바뀐 느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부호가 달라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해보면 약간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2차식으로 묶으셨잖아요. 맨 처음에. 네네. 저거 묶으실 때 그 X만 따로 묶으셨잖아요. 네네. 어, 저기가 X가 1차 항이 3X가 남아 있으니까 네네. 2Y 제곱이랑 2XY를 주고 네. 그러면 X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으로 쪼개서 마이너스 2분의 1 X 네. 제곱을 아까 2Y 아, 2XY 어, 주면 깔끔하게 네. 되거든요. 제곱으로. 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걔를 제가 해보니까 2분의 17이 나오더라고요. 상수항이. 네. 짜고 제곱 빼기까 마이너스 뭐 제곱 마이너스 뭐 제곱 플러스 2분의 17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아마 x가 3이 나오고 x가 3이 나올 때 x가 2y여야 되니까 2분의 3이 나오고 요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네. 근데 그게 아마 범위가 아니었던 걸로 저 기억하는데 맞네. 근데 왜 네. 그렇군요. 네, 맞네요. 3하고 2분의 3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밑에 것도 아마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핵심은 XY를 누구한테 주느냐, 그리고 그 X 1차 항이 있고 Y가 1차 항이 있으니까 걔네 두 개를 어떻게 음, 제곱하고 어떻게 묶느냐. 근데 어차피 1차 항은 제곱하고 묶으면 그냥 상수만 남기면 묶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XY를 어떻게 뽑느냐가 이제 문제죠. 음. 그렇네요. X, Y를 묶어놓고 나서 남는 것들끼리 그럼 X제곱이 남는 거를 앞에서 이제 개수 뽑아서 묶어주면은 네, 네네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파일을 이게 뭐죠? 아, 안전제곱식으로 만든. 챗GPT인가요? 네, 네. 인터페이스가, GPT한테 시켰더니 딱,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그렇게 하네. 알려주네요. 음, 네, 감사합니다. 계산은 GPT가 엄청 빨라가지고요. 계산해달라 그러면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오늘은 그러면 발표가 여기까지인가요? 네. 그러면, 오늘이, 오늘 약간 마지막이라 소감 한마디씩 하고 이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나호 선생님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먼저 하시죠. 네. 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면 꽤 길게 한 것 길었던 것 같으면서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 되게. 네. 그리고 사실 뭐 징계수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우고 뭐 기억에 남는 게 많은가 하면 사실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다룬 건 많았지만 선형대 수학도 한 지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뭐 기본적인 거는 연산은 할 수 있겠는데 뭐 그때 했던 뭐 예를 들어서 디터미넌트의 뭐 몇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은 그것들로부터 뭐 보일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 뭐 바이리니어나 뭐 이런 거 한 세 가지만 있으면 11개인가 성질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기본적인 뭐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물어본다면 대충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선과 그리고 다변수 미적분 할 때도 뭐
비틀림, 막 토션,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사실 기억 하나도 안 나고요. 근데 뭐 간단한 미적분 조금 할 수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발표했던 것처럼 사실 많은 경우에 대학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점수가 안 나오거나 접하는 게 안 되거나 이런 게 다른 게 아니라 고등학교 수학이 좀 안 돼, 덜 돼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기본적으로 벡터를 사용할 때 그 매개와 같은 것들, 익숙치 않은 거, 그리고 삼각함수 같은 것들 다룰 때 익숙치 않은 거. 그래서 몇 단계 나누면 삼각함수 속에 지수함수 있고 지수함수 속에 로그함수 있고 이러면 그냥 체인을 써서 몇 번 하면 되는 건데 그냥 그걸 봤을 때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삼각함수의 주기성을 사용할 때 익숙하지 않으니까 괜히 좀 멀어지고 약간 그랬던 것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 않은가 좀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징계수도 하고 어떻게 기회가 좋아서 수학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오히려 많이 배우거든요. 생각을 안 했던 것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틈이 열린 면에서 사실 징계수가 그 가장 고맙고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끝나고 담소도 나누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래서 참 좋았던 시간이고 아쉽게 끝나게 되지만 네, 그 다음에도 더 좋은 기본적인 연산 문제 같은 것들은 좀 계속 가져가면서 더 좋은 스터디도 참여하면서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아까의 역순으로 가보겠습니다. TK 선생님부터 해보시죠. 네. 뭐, 다변수 미적분학을 이전에도 몇 번 보기는 했었는데, 그냥 뭐, 설설 그냥 훑고만 지나가다 보니까, 뭐, 계산은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은데, 뭐, 스터디 하면서, 특히 뭐, 삼각함수라든지 커브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좀 해보니까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았었고, 뭐 기존에 좀 안다고 생각했던 것 내용들 뭐 선형대수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탄젠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미적분에 관한 것도 뭐 다시 한번 보면서 계산을 좀 해보니까 좀 더 어, 뭐라 해야 되지? 깊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뭐 관련해서 뭐 다른 응용 쪽의 논문이라든지 뭐 수학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다변수를 좀 더 봤을 뿐인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뭐 이외에 몇 개 남은 렉처 노트들이 있는데 뭐 요것도 한번 스터디 안 하더라도 뭐 좀 프로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 한마디만 더 남기면 그 기존에는 뭔가 정의나 뭐 성질 같은 것들, 특히 성질 같은 것들 있으면 그냥 단순히 믿고 시작을 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징계수 때 자꾸 뭐 설명을 하려고 이제 남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려면 저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공부에 있어서도 시간은 조금 느릴 때가 있거든요. 괜히 쓸데기 없는 거에 꽂혀가지고 어떻게 저걸 표현하지?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저거를 내가 아는 단어로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데 시간을 많이 쓰는데, 그거를 설명하고 나면 약간 기분이 짜릿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해볼 생각이 전혀 없었었는데, 이게 남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들이고, 약간 그런 경험들이 생기는 게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추가적으로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병 선생님 소감 한마디. 네, 네, 네. 저는 뭐, 그 전 시간 너무 즐겁고 고마웠고요. 그, 사실은 뭐, 각자 말씀하실 때 도움이 되셨다고 하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혼자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 굉장히 모든 분들한테 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말하자면,
저희가 그 캘큘러스 그 렉처 노트 한 딱 보니까 세 개 남았더라고. 뭐 그걸 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세 개 남았는데 아 그거 못 끝내고 끝내는 게 좀 아쉽고 요 시간이 아니라도 아까 DK 선생님처럼 내가 이거 볼까 생각해보면 이제 지금 당장은 보자라고 결심하는데 이게 참 이런 시간 아니면 혼자 뭘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음, 또 좋은 동기를 마련하고 또 혼자 한번 해봐야죠. 네, 채팅방이 나와 있으니까 문제를 올려놓으면 강제로 풀지 않을까요? 네, 아, DK, 네, 아, DK 진짜 문제 올려주셔서 일찍 올려주셔서 너무 고마웠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조금 늦으면 사실 뒤쪽 후반이 주 뒤쪽이 좀 바쁜 편이라서 그래서 너무 일찍 올려서 고마웠고 각자 역할을 좀 해주셔서 좀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큰애가 군대 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휴가 저 면회 외출 이름이 뭐 하여튼 면회에서 1박 2일 외출 이렇게 왔는데 그 무슨 그 군대에서 필요한 건 아닌데 뭐 자기 혼자 뭐 하느라고 수학책을 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나도 요새 생뚱맞게 하고 있다 이러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어, 그 소재 덕분에 한 1시간 재밌게 얘기한 게 네, 큰 보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어쩌다 보니까 리더를 네, 리딩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약간 좀 뭐 당황스러운 것도 살짝 있기도 하고 뭐 부담스러운 것도 뭐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미적분학이랑 선형대수 문제풀이 위주로 이제 해보고 이렇게 그리고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혼자 했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스터디가 있으니까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어, 세보니까 한 9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선영대에서부터 했던 게 9개월 정도 됐는데, 요게 조금 더 뭐 길게 갔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어, 네, 기대수를 하느라 이제 리더를 내려놓게 되면서 이제 뭐 그냥 그러면 종료하자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라서 일단 뭐 공부하는 것 자체는 수학 공부는 어쨌든 계속 뭐 끝까지 계속 할 거니까 뭐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뭐 제가 도와드릴 부분도 있으면 뭐 슬랙이나 아니면 뭐 저희는 톡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남겨주시면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혹시 제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문제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조금 늦게 올려드려가지고 DK 선생님이 항상 빨리 올려주셔가지고 네, 그 부분은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